출발한 내 친구들이 어느새 저만치 앞서 달릴 때 닿을 듯했던 너의 꿈들이 자꾸 저 멀리로 아득해질 때 그럴 때 생각해 지금 이 순간이 언젠가 너를 더욱 빛나게 할 거야. 괜찮아 힘을 내 넌 할 수 있을 거야. 좀 서툴면 어때 가끔 넘어질 수도 있지. 세상에 모든 게 단 한 번에 이루어지면 그건 조금씩 더욱 되니. 너보다 멋진 내 친구들이 한없이 널 작아지게 만들 때 널 향한 사람들의 기대로 자꾸 어디론가 숨고 싶을 때 그럴 때 생각해 지금 이 순간이 언젠가 너를 더욱 빛나게 할 거야. 괜찮아 힘을 내 넌 할 수 있을 거야. 좀 더디면 어때 꼭 먼저 앞설 필요는 없지. 저 높은 정상에 너 혼자 뿌리라면 그건 정말 외로울 테니. 괜찮아 힘을 내 넌 할 수 있을 거야. 뒤를 돌아봐 벌써 이만큼 온 거잖아. 언젠가 웃으며 오늘을 기억할 날에 조금 멋쩍을지 몰라. 너도 몰래 어느새 훌쩍 커버린 너일 테니. 안녕하세요.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입니다. 오늘 지장군의 한 곡이 나가는 날이죠. 오늘은 베란다 프로젝트의 괜찮아라는 곡을 골라봤는데 왜 오늘 이 노래가 선곡이 됐느냐. 오늘 출연하시는 분들, 그 힘들다는 취업 관문을 뚫고 MBC 입사에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성공했지만 아직도 밖에는 이 취업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설 연휴도 있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분들에게 격려의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노래를 골라왔습니다. 이 노래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잠깐만. 이 노래 중간을 보면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 괜찮아 할 수 있을 거야 한 다음에 뒤를 돌아봐 벌써 이만큼 온 거잖아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아직도 앞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잠깐 뒤를 돌아보면 아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조금만 더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아들도 그들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 많은 청춘들을 위해서 이 곡을 골라봤고요. 새해에는
자신을 믿고 뚜벅뚜벅 가는 사람들에게 행운이 쏟아지기를 정말 인생 선배로서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MBC 신입 기자들이 이 스튜디오에 총 출동을 했습니다. 취재기자 7명, 영상기자 2명입니다. 먼저 시청자들께 인사부터 해주시죠. 네, 자, 하나, 둘. 안녕하십니까. 네, 돌아가면서 이름을 제가 이렇게 많은 후배들 앞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평소 하지 않게 머리가 백지장이 돼가지고 그 가사를 잊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한 2초 정도 막아뒀는데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돌아가면서 이름을 각자 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출석을 부르기로 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김승우, 네. 김승우 씨, 그리고 백승우, 네. 변윤재, 예. 송서영, 네. 송재원, 네. 그리고 송정훈, 예. 송 씨가 3명이나 됩니다. 이지은, 네. 재은효, 네. 그리고 한지은입니다. 지금 제가 기자라고 뒤에 붙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뉴스데스크에 리포트를 해야 저희는 기자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 제가 오늘은 기자라고 부르진 않겠습니다. 자, 그럼 프리데스크 순서대로 일단 가보겠습니다. 오늘 눈에 띈 뉴스부터 볼 건데요. 아,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렇게 스튜디오도 바꾸고 카메라도 여러 대를 세팅하고 뭐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높은 의자에 앉아서 하고 하느라고 오늘은 제가 댓글을 볼 수 없습니다. 죄송하게도. 앞으로 MBC를 위해서 미래를 책임져 주세요. 군기가 꽉 잡혔네요. 서영찬님. 네, 군기가 꽉 잡혔습니다. 그럼요. 저랑 지금 2년, 3년에 들어온 건가요? 22년에 들어온 건가요? 22년. 저랑 22년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군기가 꽉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제가 장군이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낮에 눈에 띈 뉴스 이것도 신입 기자들이 할 겁니다. 누가 하기로 했어요? 네, 제가 변윤재 씨. 자, 원샷부터 잡아주시고. 자, 생애 첫 원샷이 나갑니다. 변윤재 씨, 낮에 눈에 띈 뉴스 전해주시죠. 예, 제가 오늘 가져온 뉴스 제목은 기막힌 꼬리 물기입니다. 최근 공항 인근에서 주차를 대신해주겠다는 주차 대행 업체가 주차 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차단기 앞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가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무려 12대가 이런 방식으로 주차 요금을 내지 않고 유유히 빠져나갔는데요.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런 사기 행각 역시 판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기막힌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과 학생들이라고 하셨는데 엄마와 아이들 같은 면도 좀 있는 것 같고 고모와 조카들 같기도 하고. 근데 윤재 씨 이게 나가고 나면 이거 따라 해보고 싶은 생각 들지 않아요? 그거 어때? 난 그 생각이 먼저 들던데 낮에 이 기사 보니까. 기막힌 방법이긴 한데 네. 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기자로서와 자연인으로서 변윤재가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신입 기자의 눈에 띈 뉴스 살펴봤고요. 8초 후에 본격적인 톡투게더 무명 기자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특별 코너명은요. 저 왼쪽에 보이시죠? 톡투게더 무명 기자전입니다. 이분들은 아직 무명 기자거든요. 생각하시는 거 맞습니다. 제2본부의 그 싱어게인 무명 가수전 그대로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폰트도 갖고 왔습니다. 근데 모범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캐캐묵은 말이 있기 때문에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쓰기로 했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크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모두를 상대로 궁금했던 걸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기자이기 이전에 청년 취업자잖아요. 청년 취업이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가 되게 오래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누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네, 재은효 씨. 네, 청년 취업이 참 힘들거든요. 이게 뽑는 수도 워낙 적기도 하고 또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다 보니까 이게 부담으로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좀 불안한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MBC 들어올 때 전형이 5단계였거든요. 네, 5단계나 거치고 이제 입사하게 됐습니다. 근데 5단계를 거쳤는데 만약에 떨어졌다. 그럼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참 그럴 때마다 이거 관둘까 이러다가 또 하고 참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몇 년째 그러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 있어요. 지금 졸업하고 나서 곧바로 취업 못하고 몇 년째 취업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네, 백승우 씨. 네. 몇 년 졸업하고 몇 년 준비했어요? 저 졸업하고 2년 준비했습니다. 그때 준비하면서 몇 번 떨어졌어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떨어졌으니까 50번 넘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야, 그러면 그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밤에 잠이 안 오고 잠깐이라도 쉬려고 앉아 있다가도 내가 이러고 있을 자격이 있나 그런 고민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 자괴감이. 같습니다. 네. 그럼 되고 나서는 어땠어요? 아, 이게 되긴 되는구나. 되긴 그 되는구나. 생각이 네. 아, 되긴 되는구나. 주변에선 정말 좋아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들 아무래도 기자나 방송 일이 그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너가 정말 TV 나오는 거냐, 뉴스에 나오는 거냐 그런 되게 신기해하시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변윤재 씨는 백승우 씨는 오늘 TV에는 아직 못 나갔지만 유튜브에는 데뷔를 했습니다. 네. 나온다는 걸 이제 확인을 시켜드렸네요. 백승우 씨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취업 준비, 언론사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혹시 있다면 그래도 합격한 사람으로서 경험담 그런 거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누가 얘기해 줄래요? 네, 이지은 씨. 네. 네, 제가 백승우 동기 다음으로 올해 준비한 음. 사람인데요. 저는 1년 8개월 정도 네. 준비했습니다. 이런 저도 기자가 됐으니 다들 될 테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말 꼭 네.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승우 씨도 아까 되긴 되는구나 얘기했고 이지은 씨도 다 된다. 나도 됐는데 이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냥 선한 마음으로 뚜벅뚜벅 준비하면 다 될 거라는 희망을 여러분도 다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구룡마을 화재 현장에 갔다 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바이스한테. 어땠어요? 현장에 가니까. 딱 맞닥뜨려 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송정은 씨. 그 화재 현장은 처음이었고 네. 화재 현장을 취재한 것도 더더욱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럼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건 아닌데 네. 챙길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어. 제가 경황이 없다 보니까 많은 걸 좀 놓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사실 오늘은 그 6차례 있었던 언론 브리핑을 챙기는데 급급했는데 좀 경험이 쌓이면 그 피해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장 상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브리핑은 사실 정해진 시간에 있고 딱 정해진 장소에 있기 때문에 브리핑은 가장 마지막에 챙겨도 돼요, 사실. 왜냐하면 현장은 사라지거든요, 조금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먼저 보고 브리핑을 가서 그런 다음에 브리핑에서는 현장에 갔더니 이렇던데 이건 어떻던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브리핑은 딱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디 가지 않으니까 사라질 것들을 먼저 챙기는 게 기자로서 더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이렇게 대형 화재 현장을 가거나 뭐 대형 사건 사고 현장을 가거나 하면 사실 거기서 취재를 잘하나 담대하게 이렇게 하는 데에는 개인의 성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전에 근데 제가 여러분에 대한 그 기초적인 정보를 바이스한테 받았는데 거기 본인의 MBTI를 이렇게 쓴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 기자한테도 이 딱 맞는 MBTI가 있는 것 같은가요? 어때요? 기자한테는 어떤 성격이 좋은 것 같으세요? 네, 송사영 씨. 기자에게 좋은 성격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짧게나마 현장을 다녀보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뭔데요? 저는 우선 계획을 오히려 중시하는 것보다는 현장 상황에 말씀해 주신 대로 급급한 현장 상황에 적응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알차게 살려면 뭐 촘촘히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바로바로 네. 이렇게 캐치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자에게는 이런 적응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소영 씨는 J인가요? 네, 저는 J입니다. 저도 극J거든요. 네. 괜찮아요.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극J거든요. 네. 그러면 자, 근데 이제 지금 경찰서도 가봤고 화재 현장도 가봤는데 막상 내가 가보니 나 이거 내 MBTI하고 안 맞는 것 같다. 나 못하겠다. 이게 나한테 맞을까?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까? 네, 변윤재 씨. 네, 저는 경찰서를 돌아다니면서 MBTI가 유사과학이라는데 확신을 더하게 됐습니다. 네, 제 MBTI가 ESTJ인데 네, 외향형 이해할 텐데 네. 처음 보는 민원인 분들이나 그리고 경찰서 과장님들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오는 게 너무 진이 빠지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네. 그래서 나는 되게 생계형 이었구나 이런 거를 깨닫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아주 간단한 팁을 드리면 그 사람에 대한 거를 먼저 취재하고 가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하면 왜냐면 모르는 사람을 딱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온 학교라도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경력을 했는지 가족 사항, 특히 개인적인 걸 알고 가면 좋아요. 그런 거를 잘 주변에 조금만 취재해서 가면 한 3가지만 갖고 가면 운을 띄울 수 있어요. 뭐 고등학생인데 따님이 그렇게 예쁘다면서요. 예쁜지 안 예쁜지 알게 뭐예요. 근데 예쁘다면서요. 하면 무조건 좋아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개인적인 그 사람에 대한 거를 갖고 가면 얘기가 훨씬 쉬우니까 무작정 찾아가지 마세요.
그러면 훨씬 자신감이 생겨요. 자, 또 그 선배 기자로서 꼰대 같은 얘기를 하나 했고요. 자, 이제부터는 자, 개인적 의혹으로 질문을 좀 하겠는데 이 프로필에 자기 MBTI를 딱 되게 크게 쓴 사람이 있었어요. 제은효 씨. ENFP. 어떤 성격입니까? 자기소개 함께 얘기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 관악 라인 맡고 있는 신입 제은효입니다. 저는 MBTI가 ENFP인데요. E가 30이 나올 정도로 네. 극도로 외향적인 성격의 MBTI를 갖고 있고 이게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좀 공감도 잘하고 그리고 또 P라서 좀 무계획적이기도 한 그런 MBTI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밑에 나가고 있는 자막은요. 이 기자들에게 제가 지금 첫 발을 떼는 각오를 한 줄씩 받았는데 지금 재은효 씨의 각오는 따뜻하고 날카롭게 묻겠다였습니다. 근데 재은효 씨 복싱 6개월 차예요? 근데 계속 하고 싶지 않아요? 6개월쯤 하면? 네. 운동을 좋아하지는 않아서 네. 복싱에 대한 그런 미련이 크지는 솔직히 않은데요. 네. 근데 또 재미있기는 한데 기자 일을 하다 보니 워낙 불규칙적이어가지고 복싱장이 여는 시간에 맞춰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좀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두지 말고 그 취재 현장에서 취재 현장으로 갈 때 이렇게 로드워크를 이렇게 이렇게 슉슉 하면서 로드워크를 하면서 가면 어때요? 그럼 곧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길에서 로드워크를 하는 여기자를 보시면 재은효 기자라고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년 후에는 어떤 기자가 되어 있을까요? 저는 10년 후에는 우리 사회와 또 시청자들의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자가 되겠습니다. 네. 2033년 나는 이런 기자가 되겠다는 약속까지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공통적으로 여러분이 많이 얘기한 게 난 지금까지 참 나한테 호의적인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살고 있었구나 이거였어요. 이런 생각을 가졌던 분이 이지은 씨입니다.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신입 취재기자 이지은입니다. 저는 강남, 광진, 경기 남부 라인 맡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겠다는 각오를 밝혔고요. 자,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매일 혹독하게 배우고 있다. 아무도 나를 반기지 않는다. 거절당할 때마다 왜 기자가 되고 싶었는지 떠올린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걸 느꼈어요? 아, 네. 제가 그 질문지에 대한 답변을 모든 일정을 끝나고 나서 적다 보니까 조금 과하게 적은 측면이 있는 네. 것 같습니다. 발을 뺍니다. 네. 네. 네, 아무래도 거절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뭔가 저를 반기지 않는 경찰분들이나 민원인분들을 만났을 때 조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거절당하는 걸 갖고 이렇게까지 나 아무도 나를 반기지 않는다 이럴 정도면 기자에겐 너무 심약한 거 아니에요? 네, 잘 이겨내 보겠습니다. 네, 이겨내 보겠다고 합니다. 자, 10년 후에 나한테 한마디 해준다면, 네. 네, 저는 10년 후에도 여전히 당연한 거 없이 당연하게 넘기는 거 없이 끝까지 취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네, 여전히 당연함을 모르는. 그러니까 취재원들이 기자들을 도와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취재원의 도움을 받아야 취재를 할 수 있다는 걸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기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송재원 씨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송재원 씨. 네, 우선 자기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신입 취재기자 송재원입니다. 저는 지금 마포 경기 북부 라인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 만날 때마다 거절당하고 혼나고 당황스럽고 서러웠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물어봐야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조금은 알 것 같다. 어떻게 물어보면 대답하던가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처음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호기롭게 이 지역에 사건이 있는지 이렇게만 여쭤봤더니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공부를 좀 하고 이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여쭤봤더니 정말 작은 정보 하나라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공부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쭤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열심히 뛰는 기자에게 기사를 줍니다. 취재원들은. 그거는 정설입니다. 10년 후엔 어떤 기자가 되어 있을까요? 네, 저는 10년 후에도 사람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여전히 마음 따뜻한 기자가 되겠습니다. 네, 좋은 약속입니다. 자, 제가 선배로서 얘기를 하면 현장에서 취재원한테 임팩트를 남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 많게는 몇백 명 되는 기자 중에 나를 기억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방송 기자는 사실 기자인 동시에 방송쟁이에요. 그래서 뭔가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뭔가가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간단하고 특이한 개인기를 갖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한지은 씨. 네, 자기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수습 영상기자 한지은입니다.
이제 카메라 전원 키는 법도 막 배운 신입이지만 빠르게 배워서 좋은 영상들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상을 늘 새롭게 바라보겠다. 뷰파인더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는 한지은 씨인데 이 개인기 입으로 딱 소리 내기가 뭡니까? 이게 스토리가 있는데요. 제가 뉴스 프리데스크 질문지를 먼저 받았는데 네. 개인기 쓰는 칸이 있어가지고 전 이게 적지 않아도 된다라는 선택지가 있는지 모르고 어떻게든 써야 된다는 생각에 유튜브를 다 뒤져서 적지 않아도 되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안 쓴 분들이 없는 거예요, 개인기가. 네,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딱 소리를 좀 잘 내는 것 같다 해서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동기한테 보여줬는데 하지 말아라. 누구예요? 본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동기한테 보여줬는데 갑분싸가 될 수 궁금하죠. 있다. 궁금하죠. 네, 다 궁금해하잖아요. 이제 시청자분들도 좀 궁금해요. 자, 빨리 해보세요. 자.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뭔지는 모르겠지만 딱 소리가 났습니다. 자, 10년 후에는 어떤 기자가 되겠습니까? 저는 라면 스프 같은 기자가 되겠다라고 썼는데 어떤 의미에서 썼냐면 어떤 망한 음식에도 라면 스프를 넣으면 맛있어지듯이 어떤 현장에 저를 보내도 정말 맛있게 영상을 만들겠다라는 패기를 담아서 썼습니다. 네. 자, 우리 딱 소리를 잘 내는 한지은 기자가 라면 스프 같은 기자로 10년 후에 라면 뭐든지 다 영상미를 담아올 수 있는 영상 기자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도 또 임팩트를 주는데 굉장히 좋은 요소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보여주고 사람들이 약간 민망해하지만 나를 막 드러내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이런 면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당히 이번 주에 생일이요. 1월 17일이 내 생일이었다.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쓴 사람이 있습니다. 김승우 씨. 우선 사흘이 지났지만 생일 축하합니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네. 자기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MBC 신입 영상기자 김승우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자, 현장에서 대응하는 것이 말보다 쉽지 않더라라고 썼는데 이게 무슨 경험이었어요? 예, 이제 저희가 매일매일 과제로 뉴스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뉴스 영상에 대한 비판을 저희가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엊그저께 처음으로 선배들을 따라서 현장에 나가서 카메라를 켜서 영상을 찍어봤는데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을 제가 고스란히 따라하고 있는 스스로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생각하는 것과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건 다르다라는 걸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머리로 생각했던 그 영상이 내 뷰파인더에도 그대로 담길 수 있을 때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리를 좋아한대요. 제일 잘하는 요리가 뭡니까? 자신 있는 요리. 제가 자신 있는 요리. 제가 사실 양식 조리 자격증이 있어서 양식 음식은 그래도 괜찮게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생각나는 요리는 라자냐가 생각이 납니다. 라자냐 어려운데? 네. 그 라구 소스를 직접 만듭니까? 예, 만들 수 있습니다. 베사멜 소스도 직접 만들고? 예, 만들 수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여자친구가 있습니까? 네,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좋아합니까? 라자냐를? 승우 씨의 아직 라자냐를? 라자냐를 해주지 못해가지고 저 스스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서 사귄 지 얼마나 됐는데요? 이제 430일 정도 됐어요. 430일인데 왜 라자냐를 안 해줬습니까? 제일 잘하는 게 라자냐라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자친구에게 네, 꼭 카메라 보시고 네, 게스트 클로저 보시고 서륜아 곧 해줄게. 호준 씨? 호준 씨? 서륜입니다. 서륜 씨입니다. 서륜 씨? 라자니아 곧 갑니다. 자, 좋은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재밌죠? 네,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공감 능력도 감성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감성으로는 상대 입장에서 그 사건을 들여다봐야 되고 하지만 기사를 쓰고 팩트를 따질 땐 다시 이성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 조화를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뜨겁게 했다가 머리를 다시 썼다가 하는 이 두 가지의 균형 맞추기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송서영 씨. 우선 자기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신입 취재기자 송서영입니다. 저는 지금 영등포 지역 취재하고 있습니다. 네. 겸손한 자세로 가능성을 열겠다는 송서영 씨. 일기를 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기를 2편을 쓰는데요. 네. 하나는 피드백 일기여서 뭘 잘못했고 뭘 잘했는지 좀 쓰고 네. 내일 이거만은 좀 지키자 하는 걸 좀 쓰고요. 하나는 보통 생각하시는 그 일기입니다. 급제이 맞네요. 아, 그런가요? 네, 급제이 맞습니다. 어제 일기 오늘 프리데스크 출연이 들어있었습니까?
안 들어있었죠?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어제 일기를 정말 3분도 안 돼서 급하게 썼습니다. 너무 네. 피곤해가지고. 비겁한 변명입니다. 오늘은 뭐라고 쓸 것 같아요? 오늘은 꼭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을지만큼은 챙기고 써야겠다라고 쓰겠습니다. 네, 오늘 프리데스크에 대한 소감도 한번 써보시고 네. 몇 년 후에 그걸 한번 보시면 네. 또 새로운 기분이 들 겁니다. 자, 10년 후에 어떤 기자가 될래요? 저는 10년 후에도 만점을 모르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만해지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0년이면 좀 경험도 쌓여서 좀 자기 확신이 들 때도 있을 텐데 그런 것보다는 새로움을 좀 더 믿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만점을 모르는 기자가 되겠다는, 이만하면 됐다 하지 않겠다는 송서영 씨였고요. 요즘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소띠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 친구들 사이에서 옛날에 많이 듣던 얘기인데 소띠는 부지런하게 일할 팔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저와 띠 동갑인 변윤재 씨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97년 정축년생 신입 취재기자 변윤재라고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당황스러운 질문을 제가 하나 할게요. 재수학원 주차장 컨테이너 박스에서 다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을 마셔가면서 끼니를 때우는 주차장 관리인 아저씨의 모습을 보고 땡땡땡땡 이제 기자가 되게 된 그 동기를 썼는데, 이 아저씨가 이걸로 끼니를 때운 게 맞습니까? 네, 지금 바로 이런 상황이 네. 되게 지금 PTSD가 살짝 오고 있을 정도로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썼는데 이게 타인의 입장에서는 궁금한 것이 정말 끝도 없다. 이런 것들을 요즘 이렇게 수습 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그분과 연락이 닿는다면 확인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기자들이 이래요. 뭐 10중 8구는 뭐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아니면 대부분은 이런 걸 쓰는데 통계가 없이는 그런 걸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이스크림으로 끼니를 때운 건지 아니면 그거를 그냥 자기가 먹으려고 그냥 뭐 후식으로 먹으려고 사놨다가 다 녹아서 먹은 건지 알 수 없는데 그거를 끼니를 때웠다라고 본인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건 그건 기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윤재 씨가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라고 믿으면서 제가 그래서 좀 당황스러운 질문을 드린 거고, 개인기가 굉장히 특이해요. 생긴 것과 다르게 유머러스한 것이 개인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개인기가 됩니까? 아, 이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자의로 쓴 게 아니라 이 동기들이 타의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술자리 가면 좀 웃겨봐, 좀 해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 막 개인기 쇼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냉소적으로 약간 시니컬하게 있다가 이렇게 한 마디씩 던지는 게 그렇게 재밌다고 합니다. 농담을 잘하는 분이군요. 근데 이게 또 유통기한이 있어서요. 한 3번 이상 하면 안 먹혀서. 뭐예요 그게? 그래도 판을 깔아주시면 이게 또 안 나오는데. 술을 한번 먹어야 되겠군요. 한번 술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10년 후에 어떤 기자가 되고 싶습니까? 네, 저는 10년 후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가끔 그 회사로 들어올 때 택시를 타는데 그때 항상 택시 기사님들이 MBC 기자냐고 물어보시면서 하는 말씀이 MBC는 내가 믿는다. 내가 어떤 특종 거래가 있으면 무조건 MBC에 제보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보자 시민분들이든 아니면 회사 선배님들께서 어떤 기사 취재할 거리가 있으면 제 변윤재한테 맡겨봐야겠다.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 우리가 얘기를 해볼게요. 첫 질문은 제가 백승우 씨에게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소개하기 전에 선배 백승우랑 인사했습니까? 아직 인사는 못했는데 저를 굉장히 보고 싶어 하신다는 전언을 네. 선배 백승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워낙 좋은 기사를 많이 쓰셔서 MBC에 백승우 기자님이 계시는구나. 언젠가 꼭 내가 제2의 MBC 백승우가 되고 싶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과연 좋은 걸까요? 큰 백승우와 작은 백승우라고 불릴 우리 작은 백승우 기자님, 일단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를 들고 한 줄을 읽기 위해서 카메라 뒤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말하기 전에 듣는 기자가 되고 싶은 백승우입니다. 네, 근데 보니까 기자가 되겠다 결심한 이유를 보니까 나태해지고 싶지 않아서라고 했어요. 근데 바쁜 직업은 다른 것도 많은데 왜 기자입니까? 몸고생도 더 하고 싶었고 또 몸고생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 배우고 또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기자의 생활이 굉장히 멋있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었습니다. 몸만 나태해지지 않은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시각이나 자기 자신의 그
정신, 그 지적인 이런 것도 나태해지고 싶지 않아서 기자를 택했다. 이렇게 듣겠습니다. 10년 후에 어떤 기자가 되고 싶습니까? 저는 10년 후에 찾고 싶은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선배들도 믿고 일을 맡길 수 있고 또 취재원들도 저라면 믿고 말을 할 수 있고 또 시청자들도 믿고 볼 수 있는 그런 찾고 싶은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 찾고 싶은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찾는 거군요. 백승우 씨가 뭔가 팩트를 찾는 이게 아니라 팩트도 찾겠습니다. 네, 그것까지 생각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취재원들과의 그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기자들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고민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송정훈 씨. 우선 자기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신입 취재기자 송정훈입니다. 지금 강남, 광진, 경기 남부 라인 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자들의 정말 고민이 취재원과의 관계 설정이에요. 가까운 취재원이 생길수록 이런 고민이 깊어지는데 지금 이걸 굉장히 빨리 느낀 것 같아요. 취재 현장을 다녀본 소감을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친절하게 대해주면서도 매우 방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정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자들이 한계에 부딪히기도 해요. 불가근 불가원인데 친해지지 않으면 알려주질 않는데 너무 친해지면 그 사람 편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유리한 기사를 쓰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인지상정이라. 어떻게 돌파할 생각입니까? 사실 아직 당연히 답을 찾지는 못했는데 네. 며칠 전에 저희 김주만 선배 강의를 들었었는데 김주만 선배께서 그때 해주신 말이 부담스러운 기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의 맥락을 좀 이해해보자면 좋은 사람이 돼서 친절하게 다가가되 보도 가치가 있는 기사거리를 발견하면 주저없이 기사를 써내는 그런 기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좀 새기면 취재원과의 관계를 잘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0년 후에는 어떤 기자가 되고 싶습니까? 네, 저는 여전히 발로 뛰는 기자가 되고 싶다. 이거 아닌데요? 네. 네. 저는 여전히 발로 뛰는 기자가 되고 싶다고 썼습니다. 아직 많은 걸 배우진 못했지만 지금까지 느낀 거는 누군가가 가만히 있으면 저한테 사건을 떠먹여주진 않더라고요. 제가 발로 뛰면서 제보자를 찾아다니고 경찰을 만나고 다니면 사건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을 발로 뛰면서 찾아내는 그런 기자가 되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잠입 취재 현장이라든가 이런 험한 현장을 좀 내보내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다니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네. 여전히 10년 후에도 발로 뛰고 20년 후에도 발로 뛰는 기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적어준 말이 경찰을 만날 때 대화 한 줄이라도 좀 더 이어가고 이 마가 뜨지 않게 서로 말을 계속 이어가고 어떻게 해야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들이 약간 각자 생각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건을 여쭙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친분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사소하더라도 뭐 골프 좋아하시는지 뭐 아드님이 그렇게 잘생기셨다던데 이런 이야기를 던지면서 친분을 쌓아 나가는 게 한 줄이라도 더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보람이 없어도 매일매일 똑같은 시간에 찾아가면 기억합니다. 그러면 한 2주 정도 찾아가면 아이고 또 왔어 하면서 이제 그 자양강장제 같은 걸 좀 줄 거고 저녁에 밤에 이제 또 12시에 맨날 찾아가면 아이고 또 왔어 하면서 그 경찰들이 먹던 치킨을 이제 나눠줍니다. 그러면 점점 발전하는 거니까 그 소용없는 이 쳇바퀴를 돌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성실한 기자에겐 기사가 온다고 믿고 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 공통적으로 준비를 해오라고 제가 부탁한 게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나를 기자가 되게 이끌어준 기사를 좀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혹시 네 김승우 씨. 네, 이제 제가 뽑아온 기사는 아마 작년 이맘때쯤에 뉴스데스크에서 방영이 됐던 기사인데요. 이제 한 중소기업 업체에서 근무하던 청년이 이제 과로와 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기사가 제 기억에 남는 것은 취재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회사 관계자와 돌아가신 분의 통화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아버님과 회사 관계자의 통화 그리고 문자 내용 뭐 이런 자세한 부분들까지 다 기사에 녹아내 있어서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았고요. 또 돌아가신 분께서 저랑 이름이 같으셨었는데 뭐 이름이 같다고 해서 뭐 꼭 같은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니겠지만 저도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나중에 회사에 갔을 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좀 답답함을 토로할 때가 어디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이런 뉴스를
이제 MBC 뉴스데스크에서 내보내 주어서 참 고맙다고 느껴서 기자의 생각을 그때 처음 품게 되었습니다. 자, 신입 기자들과 여기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첫 발을 떼는 신입 기자들의 각오와 10년 후에 이런 기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여러분께 그대로 적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정리를 하면 자, 당장 오늘부터 이분들은 따뜻하고 날카롭게 묻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어렵게 취재하되 쉽게 전하고 늘 새롭게 바라보고 마음이 따뜻하고 겸손한 자세로 가능성을 열고 또 좋은 기사를 쓰고 말하기 전에 듣고 귀를 열어두는 기자로 활동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2033년에는요. 찾고 싶은 또 당연함을 모르는 발로 뛰는 따뜻한 만점을 모르는 믿고 맡길 수 있는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라면 스프 같은 그리고 따뜻한 마음과 차가운 머리를 가진 기자가 되겠다고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지금 각오와 앞으로 10년 후의 약속 시청자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도 시청자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는 걸 잊지 말고 앞으로 각오를 다지며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톡투게더 무명 기자전이었고요. 8초 후 오늘 뉴스데스크 큐시트 미리 보겠습니다. 네, 오늘 큐시트도 신입 기자들이 준비했습니다. 뭐 지영은은 오늘 지장군은 날로 먹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저 굉장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자, 시간상 준비한 세 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누구가 준비를 했죠? 네, 그러면 이 마이크 동선대로 자 어떻게 가냐면 송재원 씨가 먼저 하고 그 다음은 누가 전하겠습니다. 하면 그대로 받아주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송재원 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있었던 안타까운 화재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6시 반쯤에 개포동에 위치한 구룡마을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이 불은 5시간 반 만에 꺼졌고 정말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른 아침부터 500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이 소식이 더욱 안타까운 건 정말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났기 때문인데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오늘 발생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백승우 씨가 전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 소식 보고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코로나가 시작한 지 거의 3년 만인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그 감염 취약 시설과 대중교통은 예외라고는 하는데요. 사실 지금도 이렇게 마스크 벗은 사람들의 얼굴이 어색하긴 한데 빨리 이런 어색함이 사라지고 또 코로나도 안전하게 종식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한지은 기자가 전해주겠습니다. 네, 민족의 대명절이라고 하죠. 설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설 연휴로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오늘 설 연휴로 인해서 서울역이 아침부터 굉장히 붐볐다고 합니다. 설 연휴 고향에서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후배들이 전한 그 서울역 오전 교통 상황, 고향 가는 길 교통 상황 뉴스데스크 톱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코로나 실내 마스크 벗는다는 소식도 뉴스데스크 톱블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마스크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벌써부터 화장품이 잘 팔리고 있다는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발언에 대한 이란 현지 여론 담아봤습니다. 올해 세뱃돈은 얼마를 주는 게 맞을까요? 적정한 경기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받는 사람은 평균 5만 원, 주는 사람은 1만 원이면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조사 결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뉴스데스크에서 자세한 소식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연휴 지나고 다음 주 수요일에 오겠습니다. 풍성하고 편안한 명절 보내시고 다 같이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새해 복 하면 여러분이 많이 받으세요 하시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50분이 남았